안녕하세요. 디노도 코리아 기술총괄을 맡고 있는 김세준입니다. 오늘은 AI와 셀프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으로의 진화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생성형 AI 엔진을 활용하여 기업의 업무 방식을 변경하려는 노력이 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고 투자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보장이 어려운 결과로 인해 시작하기도 두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디노도가 이에 대한 고민을 줄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화를 하려고 하는 분들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공감대를 만들어 보면서 디노더가 어떻게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지, 그리고 국내외로 디노더를 통해 성공을 거둔 또는 거두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셀프 서비스를 위해 많은 시간, 노력, 그리고 투자를 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이슈, 역량 이슈, 조직 이슈,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시는 경우가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이슈로 인해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앙 저장소에 통합을 하고 있지만 프로젝트를 한 시점에는 보장되던 품질이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데이터 품질이 문제가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면 형식의 차이, 그리고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시스템별 가명화, 익명화 처리 등의 차이를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을 기계적으로 자동화하여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 사람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해서 어질리티, 민첩성을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의 신규 기술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 변화 속도도 매우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발전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이를 따라가기도 버겁고 시장에서 맞는 인력을 찾기도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인력을 찾기보다는 신규 기술의 도입 또는 적용에 대한 난이도를 장벽을 좀 더 낮춰서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도입에 대한 보수적인 조직 문화와 거버넌스가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 장벽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니 그에 대한 저항이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또 거버넌스를 하고 보호를 하고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 고민들이 워낙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고민들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들이 점점 지연되고 있거나 실행을 못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정책과 유사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굉장히 좀 더 빠르게 거버넌스 정책을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장애물들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조직들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AI를 위한 품질과 접근성을 갖춘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런 환경에서 AI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어본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88%나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품질 및 활용성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품질과 그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가 정말 잘 정리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고 관리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제품화하는 것, 그리고 그 수명 주기를 관리한다는 것, 이에 대해서 디노도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화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요즘 데이터 메쉬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데이터 제품화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결국 제품화를 하려면 하는 것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품화를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과는 어떤 제품인지 통상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제품 외에 세부 정보가 없으면 정말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새로 접하는 것들, 예를 들면 수입된 새로운 상품들, 이런 것들은 신뢰가 매우 어렵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서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하실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조업체는 이미 알고 있어서 이를 패키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도 이렇게 제품화를 해서 사용자가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패키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에서의 제품이란 무엇일까요? 당연히 조직 전체에서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주요 특성을 공유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 큐레이션, 준비가 완료된 그런 형태, 확장성이 고려된 것, 측정 가능한 가치 측면에서 측정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하나의 패키징이 된 현상을 데이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데이터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 즉 검색, 설계, 구현, 배포, 사용,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이런 부분들을 민첩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데이터 제품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체 수명 주기에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를 고민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하면 처음에 데이터를 발견하고 그거를 설계를 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제품 소유자와 엔지니어가 협업을 하고 그거를 구현을 해서 실제 형상화된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어내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배포를 해서 사용자들이 현업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소비가 되는 데이터들이 얼만큼 어떻게 소비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체 데이터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각 데이터의 수명 주기 단계별로 역할자가 있고 그 역할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들은 비즈니스 목표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품화를 하고 데이터 품질을 유지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디노도 플랫폼만의 접근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노도 플랫폼은 데이터 가상화라는 기술만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술, 가상화라는 기술뿐 아니라 이 데이터 가상화라는 기술, 저변의 그 기술을 통해서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얼만큼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구체적인 디노도 플랫폼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어, 이 데이터 플랫폼의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를 지원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냐.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쉽게 쇼핑하듯이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해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제품 그리고 마켓플레이스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포함해서 지금 당장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데이터 플랫폼의 현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노도는 논리적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이라는 명칭 하에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관리해서 데이터 전체의 생애 주기, 수명 주기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서 AI와 기업의 지식의 통합을 촉진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네, 데이터 제품에 대한 수명 주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수명 주기를 기반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할 수 있는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원천 데이터 소스 다양한 이기종 간의 데이터 형식 위치에 대한 추성화 작업들을 디노도가 제공하는 200여 개가 되는 데이터 어댑터로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로 변경해 만듭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다양한 도구로 접근을 해야 되고 기존에 이미 쓰고 있는 도구로 접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익숙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제품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디노도만의 데이터 카탈로그,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이상에서 검색, 탐색,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문서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제공이 되고요. 소비자 측에서는 SQL, 그 다음에 AI 챗봇을 적용하고 수 있는 AI SDK, 그리고 데이터 자체를 어떤 외부 API를 통해서 외부 서비스로 공급을 하는 또는 마켓플레이스에 게재를 하든 그런 데이터 에서 서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일단 가능해지는 것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의미론적 통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기술적인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용어에 맞춰져 있는 그런 데이터 형태로 통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생성된 계층은 분산된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해서 고품질의 통합된 단일 데이터 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범용 시멘틱 계층은 데이터를 비즈니스 언어로 제품화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사스 어플리케이션, API 방정형 파일, 스트리밍 데이터 등 광범위한 연결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범용 데이터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SQL, 그리고 그런 서비스들에 대한 인터페이스, 그냥 단순한 REST API뿐만 아니라 스트리밍과 같은 카프카, JMS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계층을 통해서 전사적으로 데이터 보안과 거버넌스 정책을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합을 한다고 해서 각각의 팀의 역량을 저해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글로벌한 보안 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일관된 모습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통합을 했을 때 결국은 각각의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의 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직접 연결을 하게 되면 그 각각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통합을 통해서 그거를 손쉽게 좀 더 빠르게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시멘틱에 대한 통합된 데이터 모델들, 그리고 거버넌스 정책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논리적인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액세스하려면 성능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증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노더는 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핵심적인 엔진이 이런 옵티마이징 기능들, 쿼리에 대한 최적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내장된 MPP,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분산된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도 할 수가 있고, 이런 비용에 대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 소스가 얼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쿼리가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집계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재 인프라에 대한 현황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IT가 중단 없이 시스템을 발전할 수 있는 추상적 레이어로도 활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수명 주기를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렇게 뭐 데이터 제품만 잘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데이터 제품을 만들어졌으면 얘를 어떤 공간에 게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이 점점 더 기업 내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 그리고 데이터를 소비하는 사람들한테 가치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데이터 생산자는 제품을 쉽게 게시할 수 있고, 그리고 재사용을 장려하게 만들어주고, 제품 개선에 대한 피드백의 요청을 수집할 수 있어서 반복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강력한 보안 및 거버넌스 도구를 통해서 사용 정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생산자 입장에서는 매우 쉽게 어, 보호된 형태의 데이터를 기업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비자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아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단순히 데이터에 대한 제품에 대한 어떤 명세라든가 또는 그 패키징했던 내용들 그런 부분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바로 확인을 해서 IT의 도움 없이도 데이터를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들이 디노도의 데이터 카탈로그에 의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마켓플레이스가 이렇게 마련이 된다고 해도 이를 활성화하는 것은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긴 하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정보들이 끊임없이 사용자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고, 어, 본인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가공을 해서 데이터를 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되죠. 아직까지 대부분은 뭐 엑셀이나 이런 쪽으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엑셀에 이제는 다운받을 수 없는 수준의 데이터들을 다루는 상황들이 오실 겁니다. 그런 상황들에도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서로 사용자, 그 다음에 생산자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 마켓플레이스가 생기면 결국은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만족을 위해서 뭐 다양한 또 활동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야 결국은 이 데이터에 대한 제품, 그 품질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노도에서는 이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어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추천을 한다든지 또는 그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경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미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 중단을 공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이 되고요. 사용자 관점에서는 뭐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액세스 요청을 한다든지 또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변경을 요청을 한다든지 데이터 품질 문제를 보고를 한다든지 또는 그냥 단순히 질문, Q&A 형식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창구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품질 좋게 제품화해서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게시를 통해서 활성화를 해 나가고 하는 부분까지 이제 봤는데요. 여기가 또 끝은 아니죠. 이렇게 제품화된 것들과 마켓플레이스가 더 의미 있는 결과들을 얻어내려면 결국에는 이 데이터들이 실시간 데이터에 근접한 그런 데이터들까지도 바로바로 원할 때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성형 AI의 어쨌든 컨버세이션 대화 이런 것과 실시간 데이터에는 여전히 격차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결국 학습된 결과들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 거고, 기업이 갖고 있는 이런 업무적인 그런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끄집어다가 전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RAG 아키텍처가 재작년 굉장히 화두가 됐었고, 이를 구현하는 방식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까지, 모든 것을 벡터화해서 인덱싱을 해서 결국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LLM이 응답을 하는 방식. 그런데 이런 방식은 매우 제한적인 그리고 보안에 좀 취약합니다. 일단 한번 올라가면 결국 그 올라간
결과를 누가 질의를 하든 간에 동일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현행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두 번째 방식, 텍스트 투 SQL 변환 방식. 단순히 텍스트 투 SQL 기술만을 적용을 하게 되면 물론 새로운 데이터에 액세스를 할 수 있어 계속 현행화되어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다양한 요소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모든 데이터를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텍스트 투 SQL만 적용을 하려니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생깁니다. 데이터를 또 한 곳에다 통합을 해야 돼? 분산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최적의 시스템을 선택하려면 뭘 고민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언어 또는 SQL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시스템마다 이미 메타데이터가 다 다르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합치지? 뭐 이런 다양한 고민들, 적절한 권한 부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일관된 보안 체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가 최신 상태인지 이런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장애 요소로 남습니다. 그래서 디너도가 제시하는 방식은 쿼리 RAG라는 방식입니다. 쿼리 레그. 디너도의 쿼리 레그는 벡터 임베딩 그리고 통합 SQL 엔진, 효율적인 쿼리, 시멘틱 레이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AI 에이전트 쪽으로 실시간으로 구조화된 데이터들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인덱싱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메타데이터,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 게시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셋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벡터 DB화 시키는 거고요. 그렇게 벡터 DB화된 내용을 가지고 사용자 질의를 디노도가 먼저 필터링을 해서 올바른 데이터셋을 찾아주고 그런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실제 LLM 엔진이 결과 SQL, 텍스트 투 SQL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데이터 쿼리를 직접 디노도가 수행해서 분산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는 역할들을 중앙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데이터 관리를 통한 이런 AI 에이전트는 모든 데이터를 위한 단일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 정책에 맞게 어떤 사용자가 질문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동일하더라도 그 결과가 적용된 보안 정책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답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학습된 기반의 데이터가 아니라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쿼리 레그를 구성을 하게 되면 단순히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응답에 대한 정확도도 향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비즈니스적인 컨텍스트가 굉장히 풍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변경, 보완할 수 있는 창구이고 그걸 쉽게 벡터화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LLM이 보다 정확한 SQL 쿼리를 자연어 질의를 기반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되고요. 모델 자체를 물리적으로는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디노도 상에서는 비정규화된 스키마 형태로 재작업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복잡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LLM이 굉장히 쿼리 생성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디노도가 메타데이터를 인덱싱해서 그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SQL이 생성될 수 있는 대상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LLM이 복잡한 스키마를 가지고 SQL을 생성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런 스키마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것이 디노도가 하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디노도만의 어떤 접근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접근 방법을 통해서 적용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세션과 관련된 대표적인 해외 사례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제조회사고요. 이 제조회사는 비즈니스 사용자, 비즈니스 부서가 직접 데이터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디노도의 데이터 카탈로그를 가지고 해당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거번된, 그 다음에 중앙 집중화된 거버넌스 환경 상에서 그렇게 구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호브스는 금융 서비스 회사이고요. 여기에서는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형 AI 챗봇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디노도 플랫폼의 AI 기능을 사용해서 직원들에게 민주화된 실시간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게 됐고요. 금융 서비스 고객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른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페스토라는 제조회사인데요. 이 페스토도 칩폭형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스토는 디노도에서 제공하는 AI SDK를 활용해서 쿼리 RAG 아키텍처를 쉽게 구성할 수 있게 됐고요. 실시간 상황 인식 응답을 제공하는 AI 기반 챗봇을 개발해서 현업과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혁신을 가져온 사례입니다. 지난 3년간 디노도가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융, 제조, 통신 산업에서 지속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AI를 직접적으로 상용화한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권의 대표적인 사례는 투자증권이 있습니다. 이 투자증권에서는 디노도를 데이터 허브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 데이터 허브가 활성화되면서 점점 AI에 대한 당연히 니즈가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금융 샌드박스를 통해서 AI SDK에 대한 POC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이런 AI 앱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국내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모바일 통신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통신사는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대한 데이터들을 하나의 통합된 창구에서 관리해서 공급을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 목표였고요. 현재는 이렇게 관리된 환경에서 데이터 카탈로그화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계속 보완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완된 컨텍스트 기반으로 향후에 이제 AI SDK를 기반으로 올해 내에 어떤 챗봇 에이전트를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실제 구축을 했을 때의 아키텍처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노도의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앞에서 보신 그림과 유사하게 이렇게 하단에 있는 데이터 소스,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데이터 소비자, 그거를 연결하는 다양한 창구, 인터페이스,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 안에서 LLM 기능을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디노도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이 최근에 들어왔고요. 이 디노도 어시스턴트는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데, 데이터 개발을 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메타를 보완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인에 대한 추천이라든가, 또는 모델링 했을 때 쿼리에 대한 오류에 대한 탐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정, 수정,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컬럼에 대한 설명, 또는 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컬럼명에 대한 추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배포 아키텍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명칭 하에 이런 아키텍처를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에 있는 데이터들, 원천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데이터를 생성만 하는 그런 쪽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이동한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디노도 관점에서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다양한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서 논리적으로 표현해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데이터를 스케줄러를 통해서 저장소에다가 다른 저장소에다가 이관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 계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계층이 통합됨으로써 주는 베네핏은 결국 이런 사용자 쪽 포탈 또는 LLM 또는 뭐 일반 사용자들 이런 분들이 이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 형상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영향을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추상화 계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이상에서 데이터 마트를 만들면 저장소에 중복 저장되는 그런 현상들, 낭비되는 그런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고, 저희 사례들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줄어드는 것 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션을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디노도의 논리적인 데이터 아키텍처 관리 방식이 기업에게, 귀사에게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좀 서툰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더 어, 향후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어쨌든 고민을 더 이어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